이번에는 국내 증시 점검해보는 시간입니다. 연방준비제도가 1월 통화정책회의에서 기준금리를 동결하고 향후 금리 인상에 인내심을 보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연준의 비둘기파적 스탠스에 뉴욕 증시는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미 연준의 통화정책 향방 살펴보고 국내 증시 영향까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KTB 투자증권영업부의 이성훈 과장과 함께합니다. 과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밤사이 시장에 관심이 쏠렸던 올해 첫 FOMC 회의가 열렸습니다. 모든 FOMC 회의가 끝난 후 기자회견이 올해부터 좀 열리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파월 의장 발언을 두고 지금 비둘기파적 스탠스를 드러냈다. 이런 평가가 지금 많아요. 예, 지금 우선 중요한 부분은 만장일치로 우선은 금리 동결이 된 상황이고 예. 우선 점진적인 금리 인상에 대한 문구 자체를 삭제했다는 부분은 어떻게 보면 연준 의장의 올해 같은 경우에 금리에 대한 한마디로 금융정책에 대한 시사하는 부분이 많이 크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예. 우선은 2015년에 제로 금리 정책 종료를 선언하는 지금 9차례 정도 금리 상승 부분을 좀 이끌었는데 우선 작년에 금리를 4차례 인상하면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 금리 인상을 얘기할 수 있는 근거가 많이 부족한 게 사실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그 전에 어떤 비둘기파적 행보보다도 어떤 트럼프 대통령의 금리 인상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은 그런 현재 그 방향이라 볼 수 있겠는데 이거에 대한 스탠스를 한 발짝 다 맞추지 않았나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경기 같은 경우에도 인플레이션의 여러 경기 지표를 최근에 보더라도 작년에 상반기만큼의 경기 지표의 상향은 나오지는 않고 있는 점도 좀 시장에서는 이런 비둘기파적 스탠스를 바꿀 수 있는 그런 계기이지 않을까 지금 판단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작년 10월부터 연말에 미국 증시가 많이 흔들렸던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금리 인상을 급진적으로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많이 시장에서 우려감을 나타냈던 부분도 이런 금리 인상 정책에 좀 반영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최대 금리 인상을 한 번 정도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물론 이제 위험자산, 주식시장 입장에서는 당연히 반가울 소식이라 볼 수 있겠고요. 우선 하반기에 가서 미국의 어떤 그 경기 지표가 또 이런 방향을 또 바꿀 수도 있겠지만은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지금 금리 인상을 올해 상반기까지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는 게 사실이다라고 좀 한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또 하나 지금 시장이 가장 주목했던 부분이 연준이 자산 축소 프로그램을 조기에 종료할지 네. 여부였습니다. 대차대조표 축소 조정을 준비하겠다 이런 언급을 했는데 이게 무슨 뜻인지 어떤 입장인지 좀 설명해 주시죠. 대차대조표 같은 경우에는 한마디로 이제 부채와 자기자본, 한마디로 자산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차대조표를 축소한다는 부분은 이 보유 자산을 줄이겠다라는 거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한마디로 그 전에 이제 채권에 대한 부분에 만기가 왔을 때는 재투자를 하지 않고 만기 때 이제 상환하는 방식으로 한마디로 이제 상환하고 이제 돈을 유동성을 이제 축소하는 방향으로 간다는 상황이라고 좀 쉽게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하지만은 지금 현재는 이 자산 축소라는 배경이 일반 채권보다도 이제 모기지 채권이나 어떤 자산에 대한 변동성을 더 갖고 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단기적인 어떤 유동성을 흡수하고 그 전에 미국 같은 경우에 전 세계 좀 달러를 많이 푸는 방향으로 갖고 있었는데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절을 한다는 의미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 같은 경우에도 이 유동성의 그 자산에 대한 축소 부분 같은 경우를 많이 좀 요구했던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고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좀 반영하지 않았나 지금 생각이 좀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주목해야 할 이벤트가 하나 있죠. 지금 워싱턴에서 열리고 있는 미중 간 고위급 회담입니다. 기대와 우려가 좀 우려 쪽이 더 많은 것 같은데 미중 간 어떤 합의를 좀 도출할 수 있을지 좀 다시 한번 짚어주시죠. 네, 우선은 지금 현재 참여하고 있는 이제 류 부총리인데가 어떻게 보면은 미국과의 어떤 관계가 좋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그 위치는 아니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지금 현재 중국 입장에서는 미국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 전부터 이제 미국은
중국은 미국의 요구를 계속해서 하나둘씩 받아들이는 과정으로 좀 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어서 네. 이번에 어떤 그 실무 협상은 대부분 다 마무리됐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현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국이 어떤 큰 골자에서 봤을 때는 중국의 어떤 IT나 어떤 문호를 개방하는 그 부분은 좀 시장에서 초점을 맞춰져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우선 그 미국이 지금 관세를 지금 부과하는 현재 상황에서는 중국이 이런 부분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은 이 관세에 대한 추가적인 관세에 대한 부분은 중국이 지금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뭐 중국의 어떤 최근에 뭐 GDP 같은 경우는 그나마 선방을 했지만 6.6%라는 부분은 마의 그 기준선회할 수는 6.5%의 바로 한 단계 위기 때문에 예. 이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에 의한 어떤 경제적인 타격은 미국보다도 중국 쪽이 지금 체감적으로 더 크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미국이 뭐 요구하는 어떤 뭐 추가 관세 외에 다른 여러 가지 뭐 문호 개방이나 뭐 중국 IT에 대한 어떤 대외 지시권 이런 부분에 있어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지 않을까 지금 생각이 되고 있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결과가 어떻게 됐든 미국과 중국이 잘 그 협상을 마무리해야 되는 게 우리나라 입장이라고 좀 생각이 되고, 우리나라가 수출할 수 있는 그 수출 부분이 가장 많은 국가들이 이 G2 국가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이 무역 분쟁이 해결이 돼야 우리나라 수출에 대한 부분의 활로가 열 수 있는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어서 지금 미국 중국의 무역 협상이 순조롭게 끝나게 된다면 뭐 신흥국 중에서도 우리나라가 혜택을 가장 많이 받을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 지금 생각이 되고 있고, 지금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지금 미국 경제에 대해서 어떤 추가적인 악화에 대한 부분 우려를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이번 중국과의 협상 부분 같은 경우에는 어떤 공격적인 한쪽의 스탠스가 아니라 서로 이제 양보를 하면서 타협점을 찾을 가능성이 제가 봤을 때 개인적으로 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시선을 국내 증시로 좀 돌려보겠습니다. 조선주 투자자들이라면 좀 눈여겨봐야 할 소식인데요. 현대중공업그룹이 대우조선해양 인수를 추진하겠다는 보도가 지금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인수가 성사되면 국내 조선업계는 빅2 체제로 좀 재편될 것 같은데 증권가는 좀 이걸 어떻게 보고 있나요? 상관 좋게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현재 뭐 빅3라고 하지만은 지금 현재 우리나라 수주가 그 조선업체에 대한 수주 부분이 몇 년 동안 진통을 많이 겪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런 어떤 경쟁심이 아니라 어떤 빅2 체제로 전환하면서 조선업체 전체적인 활력이 들어가야 된다는 게 많이 분석이라고 볼 수 있겠고, 예. 뭐 작년 뭐 수주로 봤을 때도 뭐 1위가 현대중공, 2위가 대우조선해양을 봤을 때는 네. 특히 이제 대우조선해양은 이제 LNG선에 대한 강점을 갖고 있는 현재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대우조선해양보다도 이 사업적 구조가 잘 된 현대중공업이 이 대우조선해양을 인수했을 때는 시너지 효과가 분명히 난다. 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뭐 그렇기 때문에 거의 뭐 인수합병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이제 당사가 어떤 결정이 나기 전까지는 큰 얘기는 안 할 가능성이 높은데, 지금 현재는 만약 인수에 대한 부분이 확정이 된다고 한다면은 그 조선 업체 전체적인 뭐 특히 뭐 빅3도 있지만은 밑에 조선 기자재 업체도 굉장히 많거든요. 예. 부품 업체들, 이런 부품 업체들한테도 수주나 여러 가지 면에서 있을 때는 좋은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지금 생각이 되고 있고, 우선 지금 뭐 인수합병에 대해서 뭐 큰 시너지가 없을 것이라는 의견도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대중공업이 대우조선해양과 어떤 특화 분야가 겹치는 어떤 현대미포조선 계열사를 지금 갖고 있기 때문에 과연 이 대우조선해양을 인수했을 때 시너지가 효과가 있을까라고 얘기는 하고 있지만, 지금 현재 뭐 단일화 과정으로 조선업체의 저 단일화 과정 생각한다고 한다면 우선 구조적인 면은 좀 긍정적으로 좀 판단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국내 증시에선 정부가 엊그제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하는 대형 공공사업을 발표하면서 건설 또 철도 관련주들이 일제히 오름세를 나타냈습니다. 어떤 종목들이 있고 투자 포인트가 있다면 또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네, 우선 그 건설 경기가 많이 안 좋은 상태에서 이런 SOC 투자를 통해서 이 토목 쪽에서의 수주를 많이 늘리겠다는 의견이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는데, 예. 물론 뭐 건설업체 어떤 대형
그 건설 업체들보다도 밑에 중소기업, 특히 토목 쪽에서의 특화되어 있는 중소건설사들의 수혜가 제일 예상된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사무개발, 난강토구, 뭐 금호산업 뭐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 어떤 토목 쪽에 좀 강점을 갖고 있는 기업들에 대한 수혜가 좀 낮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고, 말씀하셨듯이 뭐 철강주 뭐 철강 업체라고 한다면은 대표적인 뭐 포스코나 뭐 동국제강이 있을 테고, 특히 이런 어떤 SOC 투자에 있을 때는 굉장히 범위가 넓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뭐 시멘트 업종도 어제 좀 상승세를 크게 갖고 갔고, 예. 뭐 크게 본다고 한다면 건설 기자재 업체들도 수혜가 예상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뭐 건설 또 기자 대표적인 뭐 두산 인프라코어나 이런 뭐 굴삭기 같은 기업들 같은 경우에도 수혜를 볼 가능성이 좀 크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모처럼 새내기 여행주가 상장을 했습니다. 노랑풍선이라는 회사인데 공모가 대비 50% 이상 폭등세를 좀 기록했다는 소식이 들어왔는데, 노랑풍선 투자 매력이 좀 어떻습니까? 노란풍선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외 여행 쪽에서의 패키지 쪽에서의 강점을 갖는 그런 기업이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예. 뭐 가격 경쟁력이나 어떻게 보면은 어떤 일반적인 뭐 직판 어떻게 보면은 그 유통 과정이 굉장히 다른 여타 여행 업체들보다 좀 축소됐기 때문에 예. 비용이나 이런 면에서 저렴한 가격을 하고 있는 상태라고 볼 수 있겠고요. 네. 해외 송출객 비중을 시장 점유율을 본다고 하더라도 지금 현재 작년에 2012년에 2.2%에서 작년 같은 경우는 5.5%까지 크게 올라왔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노란풍선 같은 경우는 시장 점유율이나 또 출국자 수 증가율, 그리고 뭐 대외적 큰 틀에서 봤을 때는 우리나라 해외여행에 대한 증가 속도가, 해외여행 나가는 그 인원의 증가 속도가 굉장히 커지는 상황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 해외여행 패키지에서 강점을 갖고 있는 노란풍선에 대한 기대감은 정말 크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해외 패키지에 대한 그전에는 그 전보다도 이 해외 패키지 여행에 대한 인식이 많이 좋아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노란풍선의 이 해외 패키지 상품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시장에서도 많이 좀 이용을 하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뭐 노란풍선에 대한 어떤 공모가 이상으로 주가가 올라 부분에 있어서 물론 단기적으로 이제 변동성이 있을 수 있겠지만은 지금 이제 중장기적인 전망을 봤기 때문에 어떤 중장기적 보유 관점을 유지해도 괜찮지 않나 이렇게 좀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코스피는 어제 2200선을 돌파했습니다. 밤사이 뉴욕 증시는 또 미 연준의 완화적 기조로 인해서 또 올랐고요. 오늘도 좀 상승 흐름이 이어질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증시 전략 짧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외국인의 순매수 랠리는 오늘도 뭐 이어질 가능성이 있겠고, 예. 지금 현재 지수 같은 경우가 아시겠지만 10월 중순에 시장이 급락했을 때 그 수준 이상으로 좀 올라왔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가격 지수를 좀 지키는 지지선을 좀 유지한다고 한다면 뭐 어떤 대외적인 여건은 좋은 방향으로 가는 상태에서 주가에 대한 상승 여력은 크게 나올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어떤 주식 전체적인 뭐 비중을 늘린다는 것보다도 지금 본격적인 4분기 실적 시즌이 되기 때문에 네. 실적 시즌에 맞춰서 종목들을 선별하는 전략이 좋지 않나 지금 생각이 되고 있고, 뭐 특히 이제 저평가 종목 같은 그 전에 다른 그 상승세를 봤을 때는 저평가 종목, 과대납폭 저평가 종목의 상승세가 컸기 때문에 그 전에 작년 연말에 많이 떨어졌던 실적은 좋고 주가가 많이 떨어졌던 종목들을 위주로 해서 좀 시장을 좀 살펴보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KTB 투자증권 영업부의 이성훈 과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과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